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재규의 월드 앤 이슈 시간입니다. 미국이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안이 임박한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 조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였죠. 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제재하겠다. 우리나라는 약간 예외가 되긴 했는데 좀 더 연장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 11월부터 6개월간 네. 예외적으로 이제 적용하기로 했고 그 기간이 다음 달 2일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몇몇 국가에 대해서는 이제 예외를 허용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인도,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 이렇게 8나라는 허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수입량을 크게 줄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고 이제 끝나가는데 그래서 지금 그 해당국들이 이제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상당히 좀 완강한 태도를 합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원유 수출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시장이 지금 협조가 되지 않는다. 아시다시피 지금 유가가 좀 강세거든요. 특히 가장 큰 걸림돌이 리비아 내전 때문에 리비아에서 지금 석유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분간 유가가 이렇게 가라앉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그런 관측들이고요. 이런 가운데 위기 컨설팅을 하는 유라시아 그룹에서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인도, 터키는 조금 연장이 더 될 것 같다. 이런 관측인데 물론 조심스러운 관측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적당한 시점이 되면 결정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막판에 계속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대이란 제재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산 원유 수입량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그 중동 원유에 많이 이렇게 설비가 적용이 되어 있고 특히 이란 그 콘덴세이트라고 초경질유인데요. 거기 설비에 많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도 상당히 아마 암암리에 압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중동 석유를 미국 석유로 바꾸는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석유업계 관계자들 얘기는 설비 자체가 이렇게 워낙 이런 중동 쪽으로 이게 적응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석유 수입량은 많이 늘었습니다. 미국산은. 지난 1, 2월 도입량이 작년에 비해서 한 근 4배 정도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란산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이란을 이렇게 좀 압박한 이유가 핵 때문인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에 비밀 핵 창고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스라엘 쪽에서 비밀 핵 창고가 있고 거기 상당한 핵무기 관련 설비들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란은 물론 숨기는 거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지금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은 그 국제 원자력 기구가 네. 이곳을 사찰을 했다는 겁니다. 사찰을 했고 만약에 사찰을 했다면은 그 결과가 6월쯤 나올 거다. 그런데 국제 원자력 기구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사찰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얘기는 2015년 이제 7월에 이란 핵 합의가 됐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이제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는데 네. 그래도 3개월마다 계속 제대로 이행하는지 체크를 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아는 한은 이란이 그렇게 합의를 준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혁명수비대, 이란의 정규군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란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남의 나라 정규군인데 이걸 테러 지원 단체로 지정을 했죠. 네. 참 유례 없는 일인데요. 여기 대해서 이란도 미국 중동 지역 사령부를 테러 기구라고 이렇게 또 맞받아쳐서 이제 했는데 지금 이란 통신 보도를 보면요. 터키하고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가 테헤란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했다. 그렇게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있다 이런 걸 과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란의 비석유 부분 수출의 한 55%를 주변 15개 국가하고 하고 있다는 게 또 이란 외무부의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하고 이라크의 거리 좁히기도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이라크 총리가 백악관이 싫어하겠지만 우리는 미국, 이란하고 관계를 강화하는데 똑같이 노력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지난 6일에 이제 이라크 총리가 테헤란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 눈치 보지 마라. 그리고 지금 이라크에 미군이 있는데 그게 나가는 게
우리도 좋고 당신들도 좋다. 아주 노골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예, 중동 이웃 국가하고 또 힘모으기 하는 한편 베네수엘라하고도 이란이 상당히 친해졌다고요. 트럼프가 지금 뭐 베네수엘라도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죠. 네. 지난주에 그 이란 항공편에 그 이란 그 외무부 대표단이 베네수엘라를 갔습니다. 가서 거기 이제 갔는데 베네수엘 이제 이란 외무부는 마두로 정권하고 우리가 그 더 관계를 강화하겠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트럼프가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죠. 이런 관계인데 지금 이 마한 항공을 타고 갔는데 이게 2011년부터 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제재 하나마나 뭐 우리는 하겠다 하는 식의 아주 보란 듯이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란이 대외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내부적으로도 현재 폭우 때문에 네. 그 수해 피해가 상당하다고요. 물난리가 엄청나죠. 한 3주 정도 이란 북부에 와가지고 뭐 이란 쪽 얘기는 뭐 최악의 피해다. 예, 사람도 한 76명이 죽고 네. 재산 피해도 한 22억 달러 정도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뭐 유럽도 돕겠다 그러고 지금 국제사회가 다 돕기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는 이란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우리도 돕겠다.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이 이게 다 이란 정권이 제대로 못해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돕겠다 했는데 이란 외무장관이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가짜 뉴스다.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도움 방해나 하지 마라 또 이렇게 또 받아쳤습니다. 네. 이제 미국은 결국 이란을 좀 견제하고 싶어 하니까 아랍판 나토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잠깐 설명드리면 이란이 이제 시아파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쪽 그 사우디는 이제 수니파 해가지고 이제 시아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사우디하고 이집트를 내세워가지고 이제 이른바 중동판 나토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우디 뭐 말고 뭐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이런 나라들도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네.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니까 시리아가 빠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재선 여부가 확실치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괜히 발들여놨다가 나중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빠지려고 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도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지금. 이집트가 지금 중동에서 제일 강력한 군사대국이거든요. 네. 거기가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했는데 백악관이 지금 이제 뒤에서 이제 뭐 조정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뭐 이집트는 뭐 상당히 강한 그 태도인 모양입니다. 지금 그것도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